오늘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죠? 그 보험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실 때도 그 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우 할아버지께서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해보세요. 원래는 돌아가셔야 가족들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달 용돈처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일찍 은퇴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나이는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65세였는데 10살이나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보험료를 다 내신 분이어야 합니다. 아직 보험료를 내고 계시면 안 돼요. 둘째, 보험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셋째,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험으로 돈을 빌리신 적이 없어야 해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추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원 보험이면 9천만 원까지요. 하지만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 보험금의 70%인 7천만 원을 신청하셨다고 해보세요. 55세부터 받기 시작하시면 매달 1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168만 원, 20년 동안 받으시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남은 3천만 원을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75세부터 받기 시작하시면 매달 22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으신가요?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던 돈을 살아계실 때 쓸 수 있어요. 둘째,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죠. 셋째,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빈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의 다른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입원비 나오는 특약, 수술비 나오는 특약, 암보장 특약 이런 것들 있으시죠?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그런 혜택들이 모두 사라져요. 나이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받으시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요. 1억 원 보험이라고 해서 1억 원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55세부터 받으시면 총 6,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3,700만 원은 이자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도는 사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내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처럼 보험금을 담보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까요? 자녀분들에게 돈 남겨줄 생각이 없으시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다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이 따로 있으셔서 병원비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면 고려해 볼 만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으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목돈을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 다른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고 해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 5곳에서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약 연락이 오시면 직접 보험회사 지점에 가서 신청하셔야 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꼭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보험증권, 통장, 도장 이런 것들 챙기시고 가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특히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입원비, 수술비, 암보장, 치매보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혜택들이 없어져도 괜찮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매달 받으실 돈으로 생활비가 충분한지도 계산해 보세요. 14만 원이나 22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보험회사로 많이 이직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같은 곳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일하던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보험회사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제도를 이용하실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재 보험의 특약 내용을 정확히 아시나요? 둘째, 특약이 사라져도 다른 의료보험이 있으신가요? 셋째, 매달 받을 돈으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가요?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다섯째, 다른 노후자금 마련 방법은 없나요? 이 5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이 제도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나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특히 보험회사 직원 말만 듣지 마시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께서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해보세요. 원래는 돌아가셔야 가족들이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달 용돈처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일찍 은퇴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나이는 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65세였는데 10살이나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보험료를 다 내신 분이어야 합니다. 아직 보험료를 내고 계시면 안 돼요. 둘째, 보험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셋째,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험으로 돈을 빌리신 적이 없어야 해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추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억 원 보험이면 9천만 원까지요. 하지만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 보험금의 70%인 7천만 원을 신청하셨다고 해보세요. 55세부터 받기 시작하시면 매달 14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168만 원, 20년 동안 받으시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남은 3천만 원을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75세부터 받기 시작하시면 매달 22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으신가요?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던 돈을 살아계실 때 쓸 수 있어요. 둘째,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죠. 셋째,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빈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의 다른 혜택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입원비 나오는 특약, 수술비 나오는 특약, 암보장 특약 이런 것들 있으시죠?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그런 혜택들이 모두 사라져요. 나이 드시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받으시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요. 1억 원 보험이라고 해서 1억 원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55세부터 받으시면 총 6,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3,700만 원은 이자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도는 사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내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처럼 보험금을 담보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까요? 자녀분들에게 돈 남겨줄 생각이 없으시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다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이 따로 있으셔서 병원비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면 고려해 볼 만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으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목돈을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 다른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고 해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 5곳에서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만약 연락이 오시면 직접 보험회사 지점에 가서 신청하셔야 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꼭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보험증권, 통장, 도장 이런 것들 챙기시고 가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특히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입원비, 수술비, 암보장, 치매보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혜택들이 없어져도 괜찮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매달 받으실 돈으로 생활비가 충분한지도 계산해 보세요. 14만 원이나 22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요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보험회사로 많이 이직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같은 곳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일하던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보험회사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제도를 이용하실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재 보험의 특약 내용을 정확히 아시나요? 둘째, 특약이 사라져도 다른 의료보험이 있으신가요? 셋째, 매달 받을 돈으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가요?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다섯째, 다른 노후자금 마련 방법은 없나요? 이 5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이 제도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나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특히 보험회사 직원 말만 듣지 마시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